실제로 책상에 앉았을 때 그 방의 주인은 학부모가 아니라 자녀분입니다. 실제로 중학교 때가 되면 초등학교 때 있던 수납보다 교과서 양도 그렇고 공책도 그렇고 자습서, 실제 전자기기 진짜 모든 게 폭발적으로 수납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시기다 보니까 단종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국민 수납장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신손파전 스페이스 코디네이터 심윤지입니다. 네, 스타필드 하남점 코디네이터 정용환입니다. 이제 겨울방학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녀방 때문에 엄청 많이 내방해 주시고 진짜 있거든요. 고민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생애 주기별로 해가지고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분들 방 배치로 고민 많으실 텐데 그거 좀 해결 좀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실제로 네. 이제 방을 처음 꾸미기 시작하는 나이대가 한 4, 5살쯤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은 공간에 가구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수납도 워낙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오늘 이 영상 클릭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사연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첫 번째 그 고객님들 사연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이사하고 5살 아이의 첫 방을 꾸며주고 싶어요. 장난감도 많은데 아이가 버리는 걸 너무 싫어해서 장난감을 정리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게 첫 질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자녀분이 어렵게 모은 장난감을 버리기는 아까워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고민 없이 추천을 드리는 게 음. 국민수납장, 생키즈 수납장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생키즈 수납장을 코너로 연결을 해서 책장이나 뭐 교구장 같은 걸로 같이 수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 코너장 진짜 좋은 게 그냥 일자로 수납할 수 있는 장들 말고 코너장을 기점으로 이렇게 기역자나 니은자로 해가지고 수납할 수가 있어서 그 공간 효율성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찾아주시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높이도 이제 나중에 추후에 추가하셨을 때 높이감도 맞게 저희가 다 출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구입하셔서 연결을 하시더라도 어색함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방을 처음 갖게 되면은 분리수면을 이제 5살 때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자다가 깜깜한 방에 덩그러니 이제 혼자 남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서움을 줄이기 위해서 머리 쪽에는 이제 조명이 있는 조이 S2 멀티 수납 침대를 추천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부모님들도 안정성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우리 아이 혼자서 잘 자고 있을지 또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가드를 또 같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영유아다 보니까 분리수면도 처음 하는 거고 그래서 가드가 있어야 부모님들께 자녀분들 처음 수면 시킬 때 되게 많이 심적으로 안정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 가드가 있어야 좀 자녀분들 안전하게 잘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발 밑에 보시면 샘키즈 옷장 라인을 추천을 드렸어요. 보통 옷장들은 높이가 높기 마련인데 지금 제가 제안드린 샘키즈 옷장은 낮은 옷장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어린 자녀분이 키도 작은데 문 열고 들어왔을 때 키 큰 옷장이 들어와져 있으면은 자녀분이 아무래도 좀 위압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낮은 장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진짜 괜찮다. 괜찮죠.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 기둥 때문에 이 침대랑 옷장이랑 간섭되는 부분을 제가 오픈형 옷장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더 어린 나이였을 때는 뭐 부모님이 정리해 주시지만 지금 5살 정도 됐을 나이에는 자녀분이 혼자서 옷 정리를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생키즈 라인으로 봐주시면 되시거든요. 학교 들어가면은 너무 옷장이 작을 것 같은데 더 위로는 확장이 어려운가요? 아, 진짜 이거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이게 지금 낮은 전용이잖아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상부 전용을 추가하셔가지고 높게 수납 쓸 수 있게 돼 있는 모델이에요. 진짜 괜찮은데요? 네. 단종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국민 수납장이기 때문에 고객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5살 자녀분 방에 배치를 도와드렸는데요. 두 번째 사연을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려볼게요. 6살, 8살, 2살 터울의 아이가 있어요. 방 2개를 어떻게 꾸며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위에서는 각각 방을 주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혼자 잘 수 있을까가 고민이에요. 감독님 혹시 이거 그 성별이 같은 경우예요? 아니면 다른 경우예요? 같아요. 자매예요. 왜 말씀드렸냐면 성별에 따라 방 배치를 다르게 고려해야 되기 때문인데 여기 문 열리는 쪽 벽에는 화장대형 서랍장이랑 책장 2개로 매칭을 해봤는데 여기 남는 쪽 벽에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수납의 양에 따라서 추가하거나 빼시거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조이 S2 단독 책상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형, 매직 데스크 높낮이 되는 거, 각도만 되는 거, 단독형 책상 4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단독형 책상으로 한 이유가 학습하는 형태에 따라서 배치를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고 특히 자매나 형제는 어떻게 보면 동반자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할 때 효율이 되게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해봤고 그리고
그 다른 한 방은 수면 방으로 꾸며봤는데요. 수면 방에는 일단은 방금 전에 학습방에서 봤듯이 학습방에는 옷장이 없어요. 그래서 형제나 자매, 어린 친구들의 옷들을 수납할 수 있게 문 옆쪽으로는 이렇게 장으로 매칭을 해봤고요. 장 앞쪽으로는 여닫이 도어나 슬라이딩 도어 했을 때 도어에 간섭이 없게 침대를 나란히 11자로 배치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 방 사이즈가 30평대 작은 방이라고 하면 슈퍼 싱글 침대가 가로가 1m 20, 세로가 2m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란히 뒀을 때 옷장 간섭도 없고 왔다 갔다 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슈퍼 싱글 침대 밑에 쪽에는 어차피 데드 스페이스로 사용을 못 하는데 요 밑에 쪽에다가는 서랍형 옵션을 추가하셔가지고 속옷이나 수건 이런 자잘구리한 옷들 같은 거 개두실 수 있게끔 서랍 열고 닫고 하는 것도 문제 없이 배치를 해봤습니다. 네, 선배님이 성별이 같은 자녀방 배치를 잘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저는 성별이 다른 두 자녀의 방 배치를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남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방 배치를 잘 제안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 남매끼리 24시간 동안 같이 있는 거 그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너무 싫어요. 너무 불가능하고 방은 아무래도 따로 나눠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방을 또 두 개 다르게 제가 배치를 드렸는데, 우선 큰아이의 방부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작은 방에 수납을 좀 더 많이 넣어야 되다 보니까 전면형 책상을 저는 제안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 한번 보시면 보조 책상을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큰 자녀분이 혼자서 학습을 하고 있다 보면은 분명 작은 자녀분이 방에 계속 놀러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학습을 할 수 있게 180도로 돌아가는 보조 책상을 제가 추천을 드렸고, 나중에 뭐 선생님이 오실 경우에도 같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책상을 이렇게 펼쳤을 때 뒤에 수납을 할 수 있는 책장까지 같이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진짜 배치가 사실 저 보조 책상이 서랍 기능도 되고 책상 기능도 되다 보니까 사실 자녀분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학습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옵션이죠. 진짜 학용품 같은 조금 더 작은 용품들의 뭐 수납을 좀 더 할 수 있는 라인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자녀분의 방을 한번 제안을 드려볼 건데, 저는 일단은 제가 제안을 드렸던 아까 조이 전면형 책상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린 자녀분은 사실 가구의 높이가 높을수록 어린 자녀분들은 좀 더 위압감을 느낀다고 해요.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죠. 맞아요. 저희가 전면형 책상 말고 또 하나의 책상이 있죠, 선배님. 네, 낮게 나온 컴팩트 매직 데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컴팩트형 책상에서도 저는 이제 매직 데스크를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자녀분이 아무래도 어린 나이인 만큼 키도 작을 거기 때문에 일반 책상보다는 매직 데스크로 높낮이를 조절하는 책상을 넣어주시면은 자녀분의 키에 맞게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린 자녀일수록 학습보다는 뭐 미술을 할 수도 있고 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서서도 위로 올려셔서 각도를 조절하시면은 미술도 하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악보를 놓고 음악을 하기에도 편해요. 그래서 저는 매직 데스크를 제안을 드렸고, 아까 제가 큰 방에다가 제안 드렸던 침대에다가 책상이 11자 배치가 아닌 침대에다가 책상을 놓은 기역자 배치를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제안을 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어린 자녀분들이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놀이공간 확보를 위해서 제가 기역자 배치를 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기역자로 배치했구나. 맞아요. 그러면 앉아서 뭐 장난감 같은 거 같이 가지고 놀기에도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녀분이 좀 더 나이가 좀 더 많아지면서 배치를 11자 배치, 아까 큰 방에다가 제안을 드렸던 것처럼 바꾸실 수 있는데, 침대에다가 책상 두시고 옆에다가 좀 더 수납할 수 있는 책장이랑 아까 선배님이 제안 드렸던 화장대장 이렇게까지 제안을 해주시면은 부족한 수납까지 다 보완을 할 수 있는 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점점 시간 지날수록 더 가치가 있어지는 제품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학교 입학하는 자녀가 있어요. 학업량이 늘어나면서 책상 수납도 부족하고 꾸미는 걸 시작하다 보니 옷과 액세서리를 정리할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아, 진짜 이거 고민 되게 많으신데, 실제로 중학교 때가 되면 초등학교 때 있던 수납보다 교과서 양도 그렇고 공책도 그렇고 자습서, 실제 전자기기, 진짜 모든 게 폭발적으로 수납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시기다 보니까 실제로 중학교 입학하는 학부모님들께서 이거 고민 안 하실 수가 없거든요. 문 열리는 쪽 벽으로 책상과 책장을 배치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자녀방 들어갔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배치는 자녀분 책상 앉았을 때 뒤통수가 보이지 않는 배치예요. 이 배치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윤지님 어릴 때 기억해 보시면 부모님이 우리 방에 딱 들어왔을 때
공부 기초수업 하나 생각해 하나. 보세요. 저 불안한 그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그런 배치였다면 되게 불안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책상에 앉았을 때 그 방의 주인은 학부모가 아니라 자녀분입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앉았을 때 옆면이 보이는 배치로 책상을 배치했고요. 학습과 수면을 분리할 수 있게끔 책상 뒤쪽으로는 침대를 배치했어요. 그리고 침대 아래쪽 면 보시면 이쪽에 옷을 수납할 수 있게 옷장, 붙박이장으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책상에서 일어나면서 침대로 이렇게 누워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공부 열심히 끝내고 뒤로 눕는 게 낫지, 책상에 앉았을 때 옆에 침대가 보이면 아예 공부도 안 하고 바로 침대에 누워버립니다. 고객님들 지금 11자 배치 자체를 되게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배치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완전 큰 공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배치하거나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거주하는 형태가 보통 아파트다 보니까 20평대, 30평대에 맞춰가지고 배치했을 때 가장 최적의 배치는 역시나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11자 배치가 제일 효율적입니다. 11자 배치를 하셔야 책상과 침대 그리고 옷장까지 효율적으로 배치하실 수 있고요. 책상에 앉았을 때는 침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학습에 집중할 수 있고 수면과 학습을 완전하게 분리할 수 있게 만드는 배치가 11자 배치만큼 좋은 게 없어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세 가지 사례를 토대로 올림픽 파크포럼 30평형대 자녀방 배치를 도와드렸는데요. 사실 한샘의 장점이 생애 주기별로 품목들을 구매할 수 있는 시리즈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매장 오셔가지고 직접 시리즈들 보시고 체험해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구매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녀분들 배치 때문에 고민 많으실 텐데 매장 많이 찾아와 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콘텐츠 준비해가지고 또 알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